자, 20페이지. 용도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이라고 있어요. 용도 지역 보고 있죠? 지금 여기서 행위 제한인데, 행위 제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건폐율, 용적률 같은 높이 같은 것들은 어떠한 제한을 받는지, 이걸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자, 근데 조금 전에 여기 단독주택, 공동택 이런 것들 했습니다. 그 여기 있으니 너무 좁으니까 여기 이제 책으로 한번 봐봐요. 20페이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종 근린생활시설 됩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만 되는데 그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걸 틀리게 하면 그냥 틀려주면 돼요. 그런 것들은. 자, 일종 근린생활시설인데, 그런데 단독주택에는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19세대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어. 여기는 아주 조용하고 쾌적해야 되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안 됩니다. 단독 중에서 뭐는 안 돼? 다가구. 연립과 다세대 돼 안 돼? 안 되겠죠. 연립 다세대는 공동택이니까. 그렇죠? 근데 조례로 추가로 허용하는 건 가능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해당 개공이 됐을 때 해당 조례를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아동복지센터라든가 대피소, 공중화장실은 일종 근생인데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라 혹시 물으면 대피소, 공중화장실은 뭐예요? 일종 근생입니다. 일종 근생이 되는데 얘네들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암기팁은 아주 조용해야 되니까 아동이 많으면 시끄럽지? 다가구. 그다음에 아동이 다 가니까 대화가 있어 없어? 대화가 없죠. 그래서 아동 다가구 대화가 없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가구 대피소 공중화장실 안 된다. 혹시라도 대피소 공중화장실은 대피소는 호가는 나오게 됐었는데 일종근생이에요. 일종근생. 이제 이종근생은 단독주택도 되고 공동도 해요. 아파트도 되는 거야. 그런데 일종근생, 아동 다가구 대화가 없다. 이것도 다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일종은 무슨 층 중심? 저층 중심. 4층 이하만 되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근생이 되지만 공동주택 중에 뭐가 안 돼? 아파트는 안 된다. 아파트. 그리고 이제 편리한 거니까 좀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 교육시설, 노유자 시설도 해요. 노유자 시설이라는 것은 노인과 어린아이를 위한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타가수,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야. 교육시설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도 있지만 대학은 안 돼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돼. 대학은 돼 안 돼? 안 되겠죠. 주거지역에.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자, 위에서부터 따로따로 외우면 못 외워. 위에서부터 자꾸 추가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연상이 될 수 있다고. 먼저 단독 일종은생, 단독 공동 일종은생, 단독 공동 일종은생 플러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그렇게 이제 추가를 해나가야 돼. 그래서 곧 대학교는 안 됩니다. 다음에 2종 3종은 중고층이야. 이제 저층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되겠지. 1종 근생 플러스 아파트가 되는 거고, 당연히 교육 노유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데로 이마옵소서. 어디에요? 못 들어봤어? 높은 데로 이마옵소서. 교회 안 가봐서 가봤어? 교회 안 가봤어? 미안하다. 종교시설 돼요. 종교시설. 그래서 이게 2종 3종은 여기다가 아파트 되고, 그리고 플러스 종교시설. 높이 있잖아. 이거 종교시설. 밤에 보면 하늘 높이 있지? 종교시설 된다. 이제. 그래서 일종 위에 그냥 외우면 안 되고 위에서부터 자꾸 조금 추가하면 한번 할 만해요. 자, 그다음에 준공업 지역은 이제 나중에 이제 꼭 외우라는 게 전에 나오긴 했지만, 자, 묘지 위에는 공장이 안 된다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 건축 제한을 말할 때 활용 가치가 있어서 내가 하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초단만 된다. 초등학교, 농어가 단독주택 된다. 그래서 나중에 강의를 할 때 예를 들기 위해서 이거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자, 아파트가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아파트 되는데 안 되는데. 자, 칠판으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칠판으로. 녹관농자는 개발을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가급적? 아파트 안 돼요. 개발해서요. 뭐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자, 공업지역은 가급적 아파트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죠? 됩니다. 근데 여기는 돼요. 준공업지역. 아까 묘지 말고는 다 된다고 했죠? 아파트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주거지역은 1종은 안 되고 2종 이상은 다 돼요. 1종 안 됩니다. 2종, 3종
주거적 다 아파트 되는 거고, 상업적도 도심 공동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허용했는데, 다만 유통상업적은 여기 통증 아픈데 또 아파 그러면 돼 안 돼? 그 죽어버리니까 아픈 데다가 또 아프면 안 된다. 그래서 아파트 안 된다 이렇게 한번 하면은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냥 외우고, 안 그런 사람들은 나같이 말장난을 통해서 좀 암기하는 도움이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되는 거 안 되는 걸 그 글씨로만 보면 잘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한번 딱 해서 여기 용도지역 녹관농지는 안 되는 거고, 주거 상업 공업적 써놓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뭐 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지,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래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해놨는데 이렇게 그냥 읽는 것보다 좀 그렇게 해달라.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자는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자는 뭐냐면은, 자, 농림지역에 아까 보전산지도 있고 농업진흥지역도 있어요. 근데 농림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은 요거는 이제 농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어요. 농지법. 농림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농림지역이지만 농업진흥지역만큼은 농지법이 규제를 하고 있어요. 농지법. 그럼 농지법에 가면 허용되는 행위들이 여기 쭉 나와 이제 농업진흥지역에. 근데 전에는 시험에 종종 나왔는데 요즘엔 다른 것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강의를 안 할 겁니다. 뭐가 되는가? 이것까지 하면 너무 많아져서 안 돼. 자, 무엇인가 새로운 내용을 추가를 하려고 그러면 예전에 필요 없는 것들을 좀 빼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쌓으면은 너무나 부담이 커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자, 가에 있죠.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의 건축물은, 자, 국토계획법에 따른다, 농지법에 따른다. 농지법에 따른다. 또 하나 그 밑에 나 하는 것은 여기 안다고 나중에 뭐 뒤에 다시 확인하겠는데 괜히 해놨네. 나중에 보면 되겠어요.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용도지역에서 다시 볼 거야. 여기서 용도지역 개도시수 임신복에서 이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다. 그런데 뭐 여기 읽읍시다. 나왔으니까 뒤에도 또 있는데 반복되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을 따른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니까 가 위주로 가를 좀 잘 봐주세요. 어려운 거 아닌데 지문이 나오면은 확인은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21페이지 건폐율 아닙니다. 건폐율. 자, 용도지역의 건폐율. 자, 이제 건폐율을 외웁니다. 건폐율 용량을 다 외워야 돼요. 또 빨라요? 하실만 하죠? 자, 전에 한번 했던 거니까. 자, 재활용하려고 했더니 너무 지저분하네. 지워서 봅시다. 나이가 많아지면 혼자 중얼거릴 때가 좀 있나요? 없습니까? 칠판 지우면서 때가. 그러시죠? 아니 머리니까 뭐 모르죠. 그래서 하다 보면 이거 지우면서 나도 좀 쫑얼쫑얼 할 때가 있고. 괜히. 도시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있고, 관리지역에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어요. 자,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여기는 1종, 2종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1종, 2종, 3종이 있어요. 준 주거지역. 여기는 멀리 통일된다고, 가까울 시일 내에 통일된다고. 근린, 근, 통, 일, 중 있습니다. 유통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이걸 몰라서가 아니고 순서를 알아야 되니까 순서대로 그대로 내가 말한 대로 순서.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지역 있고, 녹지도 보전 녹지, 생산 녹지, 그리고 무슨 녹지가 있다고? 자연 녹지.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조례를 확인해야 돼요. 나중에 개공할 때.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50% 이하에서 조례를 정한다. 60, 50, 70입니다.
나는 할 때 그냥 이렇게 50, 60, 70인데 이제 3종은 50이다. 5, 6, 6, 5, 7 이렇게 안 합니다. 나는 그냥 뭐 편한 거 하면 돼요, 여러분들. 편한 거. 여기는 건펠이 70, 80, 80, 90이에요. 가끔 가다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70, 80, 90 그럼 100짜리는 없어. 90 바로 넘어가면 돼. 브레이크 한번 밟아야 돼. 70, 80, 80, 90. 자, 그다음에 공업적은 007 영화 얘기했었어요? 007. 007이라서 얘는 다 뭐야? 공업적은 다 70, 007, 007, 07, 70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꾸 이용하라는 거야? 이용을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20, 20, 20, 20, 20 여기가 사계절 40이다. 20, 20이다. 미안합니다만 분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용종을 해야 돼. 이것만 계속 하진 않아. 여러분 복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막 10번씩 할 수 없어 지금. 자, 100, 150, 200, 250, 300 이런 것도 헷갈리니까 나는 3종은 300 공짜로 먹는다 이렇게도 한번 하고 그러면 여기가 깜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도 막 연상 여러 가지 연상해야 돼. 껑충 떼서 500입니다. 350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300, 350 그냥 바로 400 이렇게 되는데 얘는 50쪽 올라가다가 꽝충 떼어. 그러니까 준주거직이 준공업보다 높아요. 건폐율은 같은데 용적률은 높아. 자, 여기는 근통일중 해놨죠. 자, 900, 200씩 높아져요. 1100, 1300, 1500이다. 그래서 이것도 나랑 몇 번 했으니까 이제 기억하는 사람 있겠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80 아니면 100이에요. 자, 근데 맨 먼저 1등 후보 100, 1등 후보 어디라고? 여기겠지. 제일 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2등 후보 자연 녹지. 아까 여기도 아까 얘처럼 개발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얘도 100이고 나머지는 80, 80, 80, 80, 80인데 두 개만 이해를 통해서 그냥 기억해야 됩니다. 억지로 안 해도 되잖아. 이제 이해를 했다 그러면. 근데 얘는 물론 100인데 이걸 얘기를 틀리게 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자, 하한선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50 이상 10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하니까 지자체 조례로 40 이렇게 주면 돼. 안 돼. 용적률을 안 돼요. 50 이상 100 이하인데 하한선 안 물어봐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데 가끔 낼 때가 있는데 절대 하한선 보지 말고 혹시 어디 보더라도 상한선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요거요. 지금 이제 건폐율, 용적률. 자, 21페이지.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하는 것들은 건축법에 가서 공부를 할게요. 그리고 부속 용도의 건축물은 주된 용도에 따릅니다. 종하고 주인이 있어. 그럼 종은 누굴 따라가야 돼? 주인 따라가야 되지. 부속 용도의 건축물도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용도의 건축물에 따른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창고는 안 되는데 공장만 된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 그럼 공장 용도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부속 용도의 창고는 가능하다 이 말이야. 부속 용도는 주된 용도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요령을 이렇게 용도지역을 보니까 표를 보니까 맨 왼쪽에 도시역 있죠.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있지. 그다음 관리적인 보전 생산 계획이 있죠. 자, 그래서 거기 건폐율인데 법률 규정에 따른 거 보지 마시고.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은 요거 이게 다 법률 규정에 따른 상한선이에요. 여기 있는 말들이. 근데 보지 말고 이제 대통령령을 보내. 대통령령. 자, 1종 2종 전용 주거적은 50이야. 1종 2종 일반 주거적은 60이야. 3종은 50이야. 그다음 준주거는 70. 근통일중 70, 80, 80, 90, 007 그리고 나머지는 20인데 사계절만 40이다. 이렇게 해서 외웠어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고 외우시고. 아니면 칠판에서 본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볼 땐 제일 좋아요. 그냥 여기 있는 표보다 책을 쓰는데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제 표를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옛날에 작업하던 친구가 만들어준 거를 그냥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잘 그리면 뭐 이렇게 가지고 하겠는데 잘 못 그려요 그림을. 자, 다음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비율 이하로 조례로 정한다 있습니다. 이 다음 지역은 좀 어려워서 이제 내가 거의 강의를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좀 어려운 것도 자꾸 내니까 좀 봐야 되겠어요. 용도지구 중에는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어요. 개발진흥지구는 한번 나왔던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정을 이반 제한할 수 있다 해서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 용도지구입니다. 자, 여기 어딘가에 개발진흥지구를 정했어. 개발진흥. 근데 여기 도시 외의 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을 40까지 상향할 수가 있어요. 자연녹지적에 개발진흥지구를 정하면 3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20인데 여기는 얘는 40이지만 다른 건 20이잖아. 근데 여기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서 관광호텔을 짓도록 건폐율을 40까지 올려줄 수 있다는 거야. 개발진흥지구. 자, 자연녹지는 도시 외의적은 40, 자연녹지는 30인데 자연녹지 30 이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뭐 개발진흥지구를 정하면 자연녹지는 30이고 도시 외의적은 40이고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듣기만 하고 이제 보류. 시험 오기 전에 여기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외웠다 싶으면 이거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요 밑에만 보고.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얼마라고? 40. 이건 외우기 쉽겠죠? 수산자원 보호 40이야. 자연취락지구는 줄이니까 뭐라고? 자취. 자취할 때 풀만 먹어야 돼? 육식도 해야 돼? 60%. 그리고 이제 자연공원도 그냥 자연스럽게 얘한테 끼어 들어가야 돼. 자연취락지구에 60입니다. 60. 공원도 여러 가지가 공원 있어. 근데 이건 자연공원 60이라는 거야. 다음에 산업입지법에는 단지가 있는데 단지 이제 굉장히 건폐를 많이 주면 꿀 빨았다 한다고 했죠? 많이 주면 꿀단지라고 할게요. 꿀단지는 80이고 꿀단지 아닌 것은 70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얼마? 70. 나머지 꿀단지는 80. 그래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또 심지어 준산업단지는 도시로 의제되지 않지만 건폐율은 80이에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붙으면 다 80. 준산업단지는 도시는 안 돼. 도시로 의제 안 했어. 농공단지 도시 아니죠? 그래서 를 보면 21페이지에 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와 도시외의지역은 나중에 보류 절대 보류 밑에부터. 자, 수산 얼마? 40. 자취 60. 자연공원도 60. 그리고 꿀단지는 80인데 뭐만 70이야. 농공단지 70이고 나머지 단지들은 80이다. 나머지 단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외우려고는 하지 말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다. 근데 숫자가 직접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나올 때는 언급이 안 돼요. 자, 집단취락지구는 조금 이따 용도지구 와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60까지 할 수 있고 집단취락지구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거기 40이라는 숫자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바뀌기 때문에 시험에서 안 나와요. 자, 22페이지 용적률은 아까 칠판에 썼지만 봅시다. 확인. 도시적, 관리적, 농림, 자연이 맨 왼쪽에 있는 거고 도시역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있고 법률에서 그러니까 상한선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그건 외우려고 보지 말고 오른쪽 맨 오른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봅니다. 일정 전용 주거는 얼마부터 시작해? 100. 50 이상 100이한데 하한선은 참고 삼아 쓰는 거지 보지 말고. 자, 그리고 100, 150, 200, 250, 300. 그 다음에 350에 500이에요. 준주거죠. 50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통일종 했으면 900, 200씩 올라갔죠? 110, 130, 100, 900, 1100, 1300, 1500 그렇습니다. 다음에 공업적은 3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00, 350, 400. 나머지는 얼마라고? 80 아니면 100. 어디가 100이라고? 1번 계획관리. 나랑 공부하면 계획관리부터 나와줘야지 이해를 제대로 한 거야. 2번 자연녹지. 3번은 몰라도 돼요. 생산녹지지만. 왜냐하면 3번은 왜 그냥 어거지로 외워야 되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야. 어거지로 외우는 것들은 이해되는 것들 위주로 하는 거죠. 23페이지에요. 물론 이걸 많이 물어보면 어거지라도 외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어거지로 하지 말자. 우리나라에요. 혹가다 행정 절차 흠으로 인해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도 있을 수가 있어. 미지정 토지. 뭐 북한 지역도 지정 안 됐겠네. 근데 통일이 갑자기 됐어. 그럼 지정 안 됐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런 미지정 토지는 이제 개발을 못 하진 않아요. 할 수는 있어, 할 수. 근데 여기서 가장 불리한 걸 적용해야 됩니다. 가장 불리한 거 어디예요? 자연환경 보전제 기준에서 개발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건폐율은 20. 허용되는 건축물은 초단 이런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도시로 지정됐는데 미세분된 게 있을 수 있어. 이런 것도 있나요? 아까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도시로 지정된다고 했지 뭘로 지정된다고 말을 안 했잖아. 도시가 되긴 됐어. 근데 내가 여기 있는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개발 못하느냐? 할 수 있어. 제일 불리한 거 해야 돼요. 무슨 어디입니까? 제일 불리한 거. 보존 녹지예요. 여기서 자연 녹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랑 이거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틀릴 가능성이 좀 적어졌을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외운 사람들은 이거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적이니까 이게 탁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답으로 처리할 때가 많아요. 보존 녹지입니다. 오늘 개발할 수 있는 거, 제일 없는 거. 자, 관리적으로는 지정됐는데 미세분돼서 그럼 어디? 보존 관리적. 보존만 찾으면 돼. 보존. 미지정 토지는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축자이나 건폐율 용적률은 자연환경 보전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도시적으로 지정됐지만 세분되지 않았을 때는 제일 불리한 거, 보전 녹지적. 관리적으로 지정된데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관리적에 준해서 이용 개발할 수가 있다 하는 거지. 여기 도시적 있어요. 도시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도시적이 아닌 곳들 도시적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도로가 자유로라든가 이런 통일로 같은 거 보면 도로가 있고 옆에 이렇게 경사지기에서 도로를 받치고 있는 부분 있죠. 자, 여기 같은데 막 파헤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접도 구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해요. 접도 구역. 도로에 접한 구역 개발을 하면 안 돼 함부로. 여기서 한번 나와. 그러니까 그런데 도시야. 도시. 야당이 가니까 도로 바로 옆에 건물 같은 거 지어서 하는 거였어. 지었죠. 도로 옆에 건물 있잖아. 여기는 도시적은 접도구역이라는 규정을 적용 안 해요. 이런 데는 접도구역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발을 엄격하게 억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건축구역 하면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했는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도구역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도 접도구역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 여기하고 도시에 적용 안 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어하면 안 된다. 또 여기 도시적인 농지 있어 없어? 있어요. 도시적에도 있는데 여기 원래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돼. 근데 도시적에 있는 농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녹지적에 있는 농지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일 때는 농지증이 필요 없지만 우리들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결론 내버리니까 우리들은 농지증 안 받는 거 어디야? 주거, 상업, 공업적인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필요 없어. 여러분 여기에 용도지역으로 주상공을 정할 때 농지가 있대. 여기에 농지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주상공으로 정했어. 그 말은 농지를 보전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걸로 바뀌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어쩔 수 없다. 농지의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농촌에서 도시로 떠났어. 농사 안 짓는 사람이야. 사람도 얘는 농지지만 주상공에 편입시킬 것은 이제 도시로 변질시키려고 했던 거야. 농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제 농지증은 여기서 언급될 수 있고 농지법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지문 중에 하나 정도. 주거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등기법에서 물어볼 수 있어. 농지증 문제 같은 것들이. 자, 그래서 접도구역 이제 그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필요 없는데 녹지적은 우리라면 필요한 거. 우리라면 도시군계획 시설일 때는 필요 없지만 우리들은 필요한 거다 하는 거지. 주상국에서 농지증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하는 거지. 24페이지. 용도지구예요. 용도지구는 이것도 도시군 관리구를 설정하는 거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누가 정합니까?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구로. 자, 근데 이 용도구역은 이제 지정권자가 개별적으로 있으니까 좀 이따 이제 암기를 할 겁니다. 자,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보호지구, 그다음에 취락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복합 용도지구,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외우라고 안 해요. 우리 시험 특징이 법률에 있는 거 외우 단순한 거 안 물어봐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게 이제 법률에 있는 거고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해서 경관지구를 특화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이렇게 나눠놨어요. 방제지구도 자연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로 나눠놨고, 보호지구는 생태계 보호지구. 좀 외우려고 순서를 내가 좀씩 바꿨어요. 시험에는 이 순서가 약간 다르게 나올 수 있어. 그다음에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그다음에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교육기능이나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한 시설물의 입지를 제한하는 거.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진흥하는 건데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는 것이 주거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있고, 공업 같은 것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고, 왜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2개 이상을 개발 진흥하는 것을 복합개발진흥지구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들 외 얘하고 다른 거 무엇인가 하는 것을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복합용도지구는 여기 있는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을 강화하는 거야. 그런데 복합용도지구를 용도 지역에 기존에 있던 용도 지역에 지정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용도 지역을 토지 이용을 단순화시키려는 거야, 복합적으로 더 다양화시키려는 거야. 다양화시키는 것이 복합용도지구예요. 그래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준공업 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묘지 위락 빼놓고는 다 되는데. 얘도 지정할 필요 없어. 개발이. 근데 여기도 지정하면 안 돼. 공해성 공업인데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뭐 할 거야? 백화점 지으면 사람들 갑니까? 전용공업 지역에 다가구도 안 되는데 시끌시끌한 거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도 하는 거야.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상업지역은 이미 복합적으로 이용되니까 지정할 필요 없어.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럼 녹관농자 중에서 어디다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관리지역. 이게 개발 가능성이 그나마 열리는 거잖아. 여기는 안 되는 거고, 이런 데는 이미 복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자, 일반 주거지역, 그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 지정하는데, 이걸 지정하면 무슨 혜택이 있냐면 더 단순하게 이용한다고, 더 복합적으로 이용한다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의 복합 용도지구를 정하게 되면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똑같진 않아. 똑같이 하려면 용도지역 바꾸면 되지. 그래서 여기는 공장이나 장례시설 이런 것도 안 돼. 그러면 공장이나 장례시설이 준주거지역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얘처럼 하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일반 공업지역의 복합 용도지구를 정하는 준공업지역 유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노유자시설, 그리고 안마실소, 단란주점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럼 준공업은 아파트 돼, 안 돼? 돼지. 묘지 위락 빼놓고 다 된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물론 묘지 위락도 안 되겠죠, 여기는 일반 공업지역에. 근데 안마 단란은 여기저기 비슷한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우기 어려우니까 아파트 노유자만 안 된다고 합시다. 자,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자, 아파트 노유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 안 되는 거 내가 써놓은 거야 지금. 준공업지역은 묘지 위락 빼놓은 건 다 되는 건데,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 용도지구를 정하게 되면 준공업지역 유사하게 쓸 수는 있어요. 물론 묘지 위락도 안 되겠지만 얘한테 허용되는 이거 이 4가지 여기는 되는데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야. 얘한테 되지만. 자, 그래서 자, 일반 공업적 복합 용도지구 어쩌고 나왔어? 아파트는 예스야 노야? 노. 아파트는 노다, 이렇게 외우라고요. 안 된다고. 자,
그렇게만. 왜냐면 이걸 밋밋하게 해가지고는 여기저기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화제만 던져주고 그냥 강의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감당이 안 돼서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나는 딱 제안해서 이 정도까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까지만 그 암기 팁을 많이 주잖아. 내가 기억하라고. 정리해서 내가 그리고 암기 팁을 주는 것은 농담하는 게 아니고 기억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제 숫자도 암기 팁을 주거나 무슨 농담을 하거나 이런 건 다 시험에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숫자를 내가 뭐 30일 이상 열람한다 이런 거 강조 안 했잖아. 이런 것들은 안 봐도 된다 하는 거지. 근데 어떤 숫자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말을 만들어 그럴 때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 아니면 말 못 만들면 어쨌든 얘는 중요하니까 다른 것들 막 비교하면서 이제 보통 이게 나온다 이런 말 하면 그 숫자를 기억하려고 해달라는 거지. 설명을 많이 하면. 근데 숫자 읽고 넘어갔어. 그랬더니 안 봐도 된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 24페이지에 이제 용도지가 있는데 용도지구는 여기 이거 일단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물어볼 수 있고 이거. 그다음에 자 다시 여기 하나 더 할게요. 만약에 일반 주거 지역에 지정한 그런 취지가 있을 텐데 걔를 전부 다 복합 용도지구로 제거하게 되면 용도 지역 목적 자체가 이제 훼손될 수 있어. 그래서 전체 면적의 3분의 1까지밖에 안 됩니다. 다 지정하면 되는데 파주시의 일반 주거지역이 300평이야. 그럼 몇 평까지만 지정할 수 있어? 100평까지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까지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면 허용되는 건축물이 또 쭉 있는데 이건 하지 말고 물어보면 틀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 여기서 또 물어보는 게 그게 있고 그리고 얘를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 잘못한 것은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 물어볼 수 있고 또 여기 얘가 뭐냐 이거 성격 물어볼 수 있어요. 얘 성격 얘네들이 뭐냐 이거 물어볼 수 있고 얘는 잘 안 물어보겠네. 주거, 산업, 관광, 복합, 특정 금방 알 수 있어.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써놔서 나중에 유학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것만 가지고 몰라. 이건 알겠네. 그죠? 뭐 야생 생물 이런 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요시설물도 어렵지 않죠. 뭐 공항, 항만 또는 무슨 군사시설 같은 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입니다. 근데 얘하고 그다음에 이거 보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자연방제, 시가지 방제는요. 여기 쓴 말 보면은 다 연상이 돼. 산지, 구릉지 등 자연 경관을 보호한다. 그리고 시가지 중심 동관을 보호한다. 해안변, 하천변 등 이용도가 낮은 지역, 또는 토지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산지가 있고 여기는 해안이 있지만 얘를 이렇게 가지고 틀리긴 안 해. 그러니까 만약에 자연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자연스럽게 연상해서 산지, 구릉지, 해안 나오면 자연 경관, 자연 방지구나 이렇게 하면 돼. 여기는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 그리고 여기는 시가지 중심지인데 그것도 뒤집어서 안 내. 내면 틀리세요 그냥. 시가지 연상되면 시가지. 토지 이용도가 높아. 건축물이 밀집도가 높아. 그럼 시가지. 산지, 구릉지, 하얀 하천변 나면 자연. 서로 교차하기는 안 낼 거니까. 자, 특화경관지구는 주요 수계의 수변. 공릉천 주변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그럴 때 여기다 특화경관지구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화경관지구. 주요 수계 수변이야 수변. 그리고 역사적 문화 가치 보존 가치가 큰 그런 경관 이런 말이 나오고 여기도 역사적 문화 가치가 큰 이런 말이 나와요. 역사적 보존 가치가 큰 말 나오는데 여기는 전통 사찰로 공부하면 돼요. 기억하면 돼. 좀 이따 체크해 줄 거야. 왜냐하면 얘하고 얘가 중복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뒤집어 놓고 찾아라 이렇게 특화 나오면 뭐를 기억하라고? 수변. 전통 사찰 그러면 역사 사 있잖아. 사 전통 사찰 사 이렇게 체크해서 기억하라고. 체크하라고 하는데 좀 이따 해줄게요. 미안합니다. 자 다시 24페이지 거기 보면 경관지구, 고도지구 이렇게 9개 있는 것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서 이렇게 떠올리면 돼. 자 그리고 그 밑에 8번만 읽을게요. 8번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주거, 교육, 환경,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서 특정한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뭐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읽으면은 자, 그 정도만 보고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요. 보지 말고 자, 25페이지에 지구 세분 있어. 세분. 자 여기 이제 이게 법률 37조 1항에 있는 용도지구고 이 법률의 것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어. 그걸 누가 세분하겠어? 얘가 하겠죠. 얘네들이.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아까 조례로 추가 세분하는 것도 있었어요? 용도 지역에서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시 여기서 물어본 유형은 짝을 이런 거 잘 연결됐는가 물어볼 수 있고, 여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조례에 위임할 때가 많은데 여기는 대통령령보다 처음부터 아예 조례를 위임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용도지구는 보세요. 어디 볼까? 생태 같은 것도 대한민국의 지역마다 그 야생 생태가 되게 다양할 거 아니야, 그죠? 어디는 노루가 있고, 어디는 호랑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를 조례로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행위자는 이제 조례가 규제하는 것들이 좀 많은데 추가 세분하는 것도 조례를 할 수 있어. 뭐를 추가 세분하다 보니까 경관지구를 추가 세분할 수 있대요. 특화 경관지구를 추가 세분할 수 있대. 그리고 어디 갔어? 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이런 것들을 추가 세분할 수 있고, 여기 특정 제한지구 이런 것들을 추가 세분할 수 있어. 외우지 말고. 근데 주의사항, 그냥 경관지구, 용도지구를 조례로 좀 더 쪼갤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치지 생각하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때 뭐 시험에서 중요하게 안 다루니까. 자, 다음에 조례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행위 제한. 요거는 이제 기억을 좀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행위 제한은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에서. 경관지구에서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또는 경관지구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그 지역의 건축물의 규모, 색채 또는 형태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면 조례로 행위를 제한한다 이 말이야. 그죠? 근데 그건 답이 아니야. 지문제 나올 뿐이지. 자, 방지구에서는 그 지역의 자연방제, 시가지 방제 지역이 지역마다 다 다를 거예요. 되게 다양할 거라고. 어디는 풍쇠를 많이 입는 곳, 어디에는 불이 많이 나는 곳, 다르기 때문에 행위자를 그 조례로 맡기는 것이 마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걔네는 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특이한 것들이 나와요. 고도지구에서는 조례가 행위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행위를 제한해요. 자, 파주에 공항이 하나 생겨서 그럼 고도지구를 정할 수 있는가? 주변에다가 정할 때 기초의사 의견 청취 협의심에서 도시군 관리를 고시하면서 거기 높이까지 고시를 해줘. 고도지구를 30m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지문 다시. 경관지구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 못해. 고도지구는 조례가 정하는 높이를 초과 못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 못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읽어줘야 되지. 다음에 여기 취락지구는요,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가 있는데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다 지정하느냐 하면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은 조금 이따 보기에는 용도 구역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잘 안 나오지만 용도 구역을 전제로 하는 용도지구가 뭐냐? 집단 취락지구는 용도지구, 용도 구역, 즉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취락을 정의하는 거야.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은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행위 제한을 뭘로 하는가 보니까 따로 법률로 정한대. 따로 국토계획, 우리가 배우는 게 국토계획법인데 그걸로 규제하는 게 아니고 따로 법률로 정한대. 그 따로 정한 법률 이름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하는 조치법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개발 제한법 그럴게요. 자, 개발 제한 구역은 무슨 법으로 규제를 행위를 제한해? 개발 제한법. 전에는 시험 문제 두 문제 나왔어요 이게. 지금 안 물어봐요. 그냥 이 법이 있다는 거 말면 돼. 자, 집단 취락지구는 무엇으로 행위를 제한한다고? 개발 제한법. 같이 외워야 돼요. 자연 취락지구는 이거는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행위 제한이. 그럼 여기는 도시군 관리로 제한한다. 이건 대통령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행위 제한한다. 이건 당연한 원리니까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걸 물어봐요. 물어본다 그러면. 어떤 거는 공부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오늘 암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서 외우면 한 90%는 외울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데는 뭐 별거 없고요. 여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외우고
여기 뭐 몇 개 더 있는데 그 교재 있는 거 읽으면 되겠고 요것만 외우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잘 안 돼. 그러니까 보호지구는 이게 있는데 나중에 연결하게 되면 오래되면은 이게 있었던가 없었던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정확해야 돼. 경관지구는 이제 특자시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다른데 내가 이렇게 외운 거. 요거 이제 자식 같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방지지구. 이렇게 비슷한 일을 이거 뭡니까? 라인으로 연결하게 되면 기억하기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자연 취락지구, 시가지 취락지구가 아니고 집단 취락지구가 있는 거고. 여기는 주거, 산업, 관광, 복합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몇 번 읽으면 기억날 거고. 요거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생태계, 역사문 환경, 중요 실물 보호지구가 있어요. 좀 틀린 말이도 그냥 그러려 하세요. 명태가 알을 낳으면 이제 명란전. 명란이 좀 크면은 이제 물고기가 됐어요. 바로 잡으면 생태라고 합니다. 생태. 말리면 북어고, 얼음에서 말리면 먹태고, 황태고 막 그래. 호프집에 가면 먹태. 또 왜 대답할 뻔해서? 호프집에 안 가봤지? 아빠랑 갔을 수 있겠네. 자, 먹태 이렇게 있어. 자, 이제 뭐 명란젓, 생태, 황태, 먹태, 북어 막 이랬어. 이게 뭐냐면 생태의 역사를 공부 강의를 했어 내가. 자, 생태의 역사가 중요해서 강의했어? 중요하지 않아서 강의했어? 중요해서. 자, 생태 역사가 중요하다. 강의에서 까먹으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안 하면 이것도 한 바퀴 헷갈릴 맨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하는 것 같은 내가 뭐 도관농자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런 것들은 맨날 하는 거니까. 이건 맨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외워보세요. 자, 25페이지. 자,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용도지구를 아래처럼 세분할 수 있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조례로서 여기 있는 거 이거 여기 아래 이거를 더 뭐 할 수 있다고 추가로 세분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이런 말인데 그건 안 해도 돼. 그냥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세요. 네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강의할 때 말은 했지만 더 그건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경관지구는 특자시가 있어요. 특화는 사찰이야, 수변이야. 수변입니다. 그리고 자연시가지는 그냥 읽어보세요. 왜 원래 산지는 여기고 해안은 아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산지니까 자연, 시가지니까 시가지. 그 밑에도 자연방지는 하천이 하니까 자연. 그리고 토지나 건축물의 밀집보다 높으니까 시가지 이런 정도로 보고 넘어간다. 다음에 역사문화 환경은 수변이에요, 사찰이에요. 사찰. 그 뒤는 말이 비슷하니까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 비슷하게 그거까지 볼 필요 없어. 그냥 그 내가 말한 포인트 그 단어만 잘 기억하고. 보호지구는 뭐 역사가 중요하다고? 무엇 역사가 중요해? 생태 역사가 중요하다. 그 순서하고 그러면 생태, 역사, 중요실물 이런 것들은 그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만 주의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읽으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취락지구는 이제 제일 중요해요. 자, 자연 취락지구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지웠네.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인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거예요.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있는 취락을 정비한다고? 개발 제한구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연 취락지구는 녹관농자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지리산 같은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겠지? 그럼 여기는 자취 정해서 건폐를 얼마까지 준다고? 자취니까. 자취할 때 뭐 하라고? 60%까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에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있는 취락을 정비한다고? 개발 제한고요. 주거 산업 같은 거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려운 말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내죠. 어려운 건 두 번 세 번 해주지만 쉬운 것들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다음에 26페이지. 26페이지인데 요거는 스피드를 막 냈더니 조금 힘드니까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